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3분기 실질 GDP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 분기 역성장을 탈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내일 우리 한국경제 성적표가 공개가 됩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우선 지난 분기 성적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게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의 설비 투자와 그리고 소비,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목 GDP와 실질 GDP로 나뉘는데요. 이 내일 발표되는 실질 GDP는 인플레이션과 같은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해 실제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하면서 그야말로 깜짝 성장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요. 크게 늘어난 반도체 수출이 순수출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비교 기준이 높아지면서 지난 2분기는 1분기와 비교해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분기 대비 역성장은 1년 6개월 만의 일인데요. 1분기 깜짝 성장과는 별개로 고금리 기조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순수출 성장세가 꺾인 점, 그리고 건설 투자가 부진한 건 역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상반기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앞으로의 성장세 입니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 2분기에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고요. 사실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게 비교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실 성장률 자체는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 전망에서 이 3분기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5%로 추정했는데요. 당시 근거로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내수 진작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창용 총재는 이달 금통위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성장 경로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IT 경기 호조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나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때문에 3분기 성장률이 0.5%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는 현재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창용 총재가 언급한 내수 회복세, 내수 부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2분기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주요 경제기관들의 평가는 실제로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11개월째 그 내수 부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KDI는 10월 경제 동향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을 현재 6개월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그린북에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분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8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7% 증가했지만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전월보다 각각 5.4%와 1.2%씩 하락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내수에 대한 그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지만 뚜렷한 회복세에 대한 흐름은 아직도 멀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수출 호조를 꼽았는데 반도체 수출의 성장세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의 경우는 현재 다른 업종과는 달리 꾸준한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의 수출은 3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9% 줄었습니다. 이 무역 적자 역시 1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3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대외 리스크 시나리오에서 반도체 경기 개선폭이 확대되는 경우를 상정했는데요. 하는 조사국에 따르면 반도체 경기
경기의 개선은 소비와 설비 투자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올해 성장률 역시 기존 2.4%에서 0.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국내 기관들의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경제 기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 IMF가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제통화기구인 IMF는 현지 시간 22일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2.5%로 유지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역시 기존 전망과 같은 3.2%로 발표했고요. 반면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8%로 지난 7월보다 0.2%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소비와 비주택 투자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인데요. 특히 소비의 경우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실질 임금이 증가한 것에 힘입어 견조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세계 경제는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IMF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내년 세계 경제 규모가 0.8%, 내후년에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강화가 한국의 수출과 경기 흐름에 큰 부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이제 한 2주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11월 5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